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인신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금이 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 물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가 된 것이고, 기운, 사람이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좀 서늘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반대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겠죠.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과 반대되는 기운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금의 방향은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백호, 주관하는 색깔 백색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지로 봤을 땐 신유, 술, 월이 바로 이 금이 왕한 금왕절의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금명한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당연히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 자,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대표하는 숙살기가 강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강한 어떤 의리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웅 이순신 같은 분이 의리, 충의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분이고요. 단 한 가지 의를 너무 중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너무 군율을 너무 엄격하게만 하다 보면 사람들 간에 전우에 간에 어떤 우정 같은 거, 전우애 같은 것이 좀 많이 약해지게 되겠고, 적당하게 전우애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인의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은 목과 토금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결해서는 좋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의를 주관해서는 인이 깨지게 되고, 너무 인자함을 또 강조하게 되면은 또 신뢰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토금수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인이예지신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에 해당되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별해 봤을 때 신금은 어떤 금? 음금이 되죠. 음금.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이 있었습니다. 양금은 경금이 같은 금이지만 같은 쇠고, 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투박하고 좀 거칠고 그러한 강철 같은 개념이다. 말로 따지면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을 갖다 그냥 집에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용도가 없죠. 반드시 단련을 해서 기물,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필요한 것,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경금을 생조해주는 구조, 정화 간목을 쓰는 구조가 바로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게 만드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떤 것과 같다? 보석과 같습니다. 또는 보석, 주옥과 같고, 여러분들 예물, 시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강철 같은 경우를 이미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 같은 경우는 강하고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녹슬고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어느 정도 온기도 있으면서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예물시계 같은 거 누리티티한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죠. 그리고 특히 다이아 같은 경우는 오색 명롱한 빛이 날
날수록 다이아로서의 가치가 더 돋보이죠. 누리티티하게 먼지 쌓여져 있고 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수로서 세진한다 그러죠. 깨끗하게 세진, 세척이라고도 하고요. 도세라고도 하고요. 좀 더 유식하게 도세주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춘하, 추동, 겨울도 여름도 가을도 봄도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새신부죠. 내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새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결혼식 하는데 오늘 신부 화장해야죠. 목욕 재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얀 깨끗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부 화장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도 해야 되죠. 새 신부가 겨울에 춥다고 세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신금은 마치 새 신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 세척,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토, 기토 같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기토 같은 것이 있으면 신금을 오금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무토 같은 토가 왕토가 오게 되면 토다 매금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 해서 신금 일간은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신부 신금이 무토, 기토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새신부 옆에 연탄장사가 연탄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짓 잘못하면 연탄에 검은재가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새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는 신부 회장을 했는데 마스카라가 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나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약할 경우에는 기토로서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무토는 정인이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죠. 건토로서 생금이 불능하다. 오히려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특히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만, 물론 이제 무토가 신금한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용신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인데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좋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요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 말은 어디냐? 월지의 지지를 말하는 것다. 연지도 아니고요. 일지도 아니고 시지도 아닌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동이라고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 중요한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왕세와 한열,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서늘하냐 따뜻하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좋다. 중화를 이룬 사주, 좋은 사주, 부귀 겸전, 부귀 쌍전할 수 있는, 부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 왕세가 깨지거나 또는 한열이 깨지게 되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 살아가기 매우 척박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진짜 사주를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절기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월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추와 처서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처서도 나름대로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오는 관문이 바로 입추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월 늦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바로 이 입추가 되어야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월이 바뀌면서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게 되고, 또 입추가 되면서 신유, 술,
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 신유술월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서쪽이 되면서 금이 주관한다. 금왕절이 되죠. 특히나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유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금의 세력이 강하다. 반대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다? 목을 극하는 관계, 그러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지는 거니까 수는 신유월에 수는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또 토생금해서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기 때문에 화토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의 화는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일간이 신금이죠. 어저께는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신금이 되는데, 자, 신금 같은 경우 일간이 금인데 금이 왕한 때에 태어났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주?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용신법에 따라서 왕신은 뭐 관사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신법이 있는데, 무조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사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신이 있을 때는 관성으로서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은 왕신을 관성을 쓰지 않고 식신 또는 상관을 통해서 왕한신의 기운을 바깥으로 설기순세, 설기과다, 설기태고가 아니라 설기순세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나쁘다는 얘기예요. 설기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임수, 신금의 특성상 관을 보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생수, 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저 임수도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세력이 있죠. 그래서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일간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아들이죠, 아들.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해서 이렇게 상관이 모왕자상에서 자식과 어머니가 같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금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근데 병화를 쓸 때는 반드시 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까지 필요하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건 좋을까요? 나빠요? 왜냐하면 신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한다 또는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신금을 오금 더럽힐 것이고 무토는 신금을 매금하거나 또는 용신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니 결단코 무토기토가 일간이 왕한데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그냥 필요 없다가 아니라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났을 때 핵심 포인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도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또한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신금, 지지의 신금은 이거는 양금이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 금을 받기 때문에, 은금이 양금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재가 되죠. 겁재. 그래서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격이냐?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양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같은 경우 걸록격이라고 했는데, 이건 음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걸록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음간이라 하더라도 월령, 금왕절에 태어나서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저는 준걸록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격은 아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얘기했는데, 이런 격이 어딨냐라고 하면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원령하면서 일간이 와서 신왕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격을 잡는 이유가 그겁니다. 왕신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공식적인 걸록격이 되지만, 음간인 신금은 신월의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신왕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금 안에 지장간도 봐야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음금이 양수를 받죠. 그래서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된다. 이건 모왕 자상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무토는 쓰지 않습니까? 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용신을 잡거나 격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있는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중요한 것,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 일간이 왕합니다. 경금 같았으면 벌써 정화 들이대고 간목 들이대고 해서 경금을 뚱땅뚱땅 단련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있는 경금을 만들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이 중요한 것인데, 신금은 보석과 같다 그랬죠. 이미 만들어진 기물과 같다. 그래서 신금은 맑고 깨끗하게 보관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원령 자체에 임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천간에 투출해야 용신으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단 중요한 것은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경우라면은 신월에 금수가 왕량해지는 이때 화를 필요로 하죠.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쓰면 좋은데, 이때는 이 병화는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거는 조후, 사주 자체가 너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써서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단 병화가 신월에 약하니까 간목으로서 병화를 좀 보좌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핵심은 뭐다? 일단 신금 자체가 맑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보석이 돼야 되는 것이니, 임수를 취용하되, 다시 정리하면 임수를 취용했을 때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 간목을 대동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보면 임수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오늘 당연히 격은 상관, 금수, 상관격이 되죠. 이거는 가상관격입니다. 금수 진상관격인데, 금수 가상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금수 가상관격. 금수 가상관격이라고 이렇게 가짜가 붙으면 뭐예요? 금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다라는 뜻이고, 여기 금수 진상관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그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투출하면 금수 가상관격이고, 예를 들어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투출하면 이거는 금수 진상관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금수 가상관격에 요거 상관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은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일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토가 있으면 금을 약간 오금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긴 하겠지만, 간목이 이렇게 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감히
진토가 신금을 더럽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유금을 가지고 있어 신유일주죠. 이거 금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고 임수까지 가지고 있으니 사주 구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단점은 어디 있을까요?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관성이 없다. 이때 관성은 예를 들면은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절대 신금을 단련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했죠. 화로서 조후하는 용도로서 화가 필요하다. 조후하는 용도는 보다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보다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도 세력이 있지만은 수도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은 수다 금신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거 임수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신금일간인 경우에는 무토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토로서 임수를 좀 파격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왕한 임수를 갖다가 왜 우리가 다른 거 있을 때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무트로서 제방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트로서 임수를 갖다 파극해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수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막아준다라고 보지만은 무토 자체가 좀 세력을 얻지 못했죠. 진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신자진 수국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무토 입장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다 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간목이 이렇게 무토를 제해버리면 무토는 있어도 인성으로서 있어도 크게 작용하지는 못한다. 당연히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자시 너무 한습해지는데 문제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또 이제 무술시도 있을 수 있어요. 무술시. 무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 무토는 제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수국도 아니고 그냥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수진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무자시의 무토하고 달리거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어요. 토다 매금. 그다음에 임수 용신을 갖다가 파극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무술과 무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다. 이거는 오히려 간목에서 무토를 제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지에서 유금하고 축토하고 유축회금, 유축회금이 돼서 금이 왕해지는 정도는 있겠지만, 자, 신월에 신금이 왕하죠. 유축회금에서 신금이 덕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기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기가 밥을 갖다가 엄청나게 10그릇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또 밥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금이 기토를 보게 되면 토생금 하겠지만은 기토는 신금을 요금씩 더럽히게 하고요. 용신으로서 될 임수를 갖다가 기토 타김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간목에서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의 뿌리가 인에도 둘 수가 있겠고, 여기 이렇게 진에도 둘 수 있죠. 이것은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건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고 이건 붙어 있어야 충이 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그렇게 따지면 이거 진유합금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건 좀 붙어 있어야지 합력이 있고 또 붙어 있어야 충의 어떤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쉽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로 조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되지만은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묘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제가 추천 절대 드릴 수 없는 그런 생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하나도 없다라고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게 되면 너무 한기가 너무 발생하게 되겠고, 임진시 진유와 금의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임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월은 사유회금이 되죠. 이거는 사중병화의 힘이 좀 많이 떨어지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계수는 신금을 도세하는 역할 힘이 없고요. 오히려 한기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한습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거 계사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계사시는 이렇게 목화운. 근데 이제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거 가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화도 있고 간목도 있고, 딱히 보면 금수 이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수가 왕한 상태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금수운이잖아요. 한 50년 이상이. 그렇게 되면 생시에서는 뭐가 됐던 간에 이제 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사시는 사유회금이 돼서 안 되고, 갑오시는 그래도 금순으로 갈 때 오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남자로 태어날 때 부득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화를 가지고 있는 병신시 정도. 단 문제는 병화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화가 있는 것과 화가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남자로 태어났다 갑오시 아니면 병신시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개사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뭐 가장 좋은 것 임진시나 여자도 병신시 같으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태기를 병원에서 일요일 날은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뭐 자연분만 아니고서는 아기를 낳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내 아이가 언제 태어나는 걸 미리 좀 이렇게 염두에 놨다가 일간이 신금일 때 신월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미리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